지난 주말 사이 부천 어린이집과 인천 유흥업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정과 일터 안팎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인천과 김포, 부천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역사권 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19일 감정평가사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상반기쯤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부천 어린이집과 인천 유흥업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곳곳 전파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어린이집. 지난 22일 이곳에서 교사와 원아 등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을 중심으로 감염의 고리가 이어지자 보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사실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는 되게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한테 이제 이건 그거 들어갈 거고요. 이거 이제 저번에 2.5단계 때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며칠 사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인천해양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경찰관과 접촉한 40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4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노량진 학원과 관련한 지역 감염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등 인천 누적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24일부터 한 차례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일상 속 개인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두고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수도권에는 다시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준 기자,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1.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좀 서둘러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는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기존에 마련한 격상 기준보다 앞서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유행이 지난 유행보다 더 위험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 조치를 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데요. 이번 단계 격상은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수능 전까지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됨에 따라 곳곳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텐데요. 다음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달라지는 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은 아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나머지 시설들 가운데에서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 안에서는 아예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는 곳이 늘어납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어떤 곳에서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집회장이나 시위장, 그리고 경기장 같은 일부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우나, 찜질방, 그리고 오락실, PC방, 학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대부분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와 기차에서도 음식 섭취는 안 됩니다. 종교 활동에서 각종 소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예. 스포츠 경기는 관중 10% 아래로 제한이 되고 학교 등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회사에서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 수도권 지자체들의 방역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인천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식품 접객업소와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군구와 함께 학원, 교습소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현재 생활치료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재확산에 따라 한 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는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곳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이 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2단계 조치와 맞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네. 정부가 소비 확대를 위해 지급하던 할인 쿠폰들도 당분간은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여행 상품 예약 시 일부를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숙박 여행 할인 쿠폰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중단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 중단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수개월째 영업 제한을 받아온 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넘어서 실제로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 격상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를 잡으려면 더 높은 단계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격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행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겐 더 특별한 당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는 말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시설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김포시가 7080 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 음식점 2곳을 업종 위반 행위로 적발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입니다. 김포시는 같은 사례에 대한 야간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식품 접객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풍무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보상은 주민과 사업자, 경기도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 풍무역 일대 주거 용지와 공원,
대학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인천과 김포, 부천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시민위원회 워크숍을 3차례 진행한 결과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7개 중 B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안은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을 축소해 야간에만 허용하는 안입니다. 또 김포 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체험관 등으로 기능 전환하고 김포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는 숙박시설과 박물관 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환경부에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23일 오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2020 세계 웹툰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코트라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만화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웹툰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만화산업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태국과 중국, 미국의 유행 콘텐츠, 한국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제작, 작품 저작권 등을 토론했습니다. 김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외상거래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입니다. 신용보험기금과 김포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매출액 30억 원 미만 김포 중소기업들의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70%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25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장려금 100원에서 140원, 농약 빈병은 킬로그램당 장려금 500원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에 지정된 장소에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을 모아 김포시 재활용 수집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천시의회가 제248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23일 오전 여야 교섭대표 연설을 비롯해 시정연설 등이 진행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앞서 2차례 부결됐던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동의안이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시민 방청을 대신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부천시가 겨울철 상수도관 누수와 수도계량기 동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개월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35명은 5개 기동반으로 나누어 상황 근무조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긴급복구반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고장 또는 불편 민원사항 접수 시 동파 계량기 교체, 동결 수도관, 해빙 조치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시는 상수도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동파 세대와 취약 세대에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팩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송 배수관로와 고지대 가압시설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음 달 6일까지 정신건강 인식 개선 표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야 합니다. 이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친구를 2명 이상 태그하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7개 표어 중 가장 공감되는 표어 하나를 골라 작성하면 됩니다.